저희 1월 3일 KNFT 스페이스 제9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2023년 첫 번째 우리 KNFT 스페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요, 우리 KNFT 스페이스와 많은 작가님들과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활동과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로도 큰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작가님 두 분을 초대하여서 작가 소개와 작품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시티님하고 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작품 발표하시기 전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새해 인사나 아니면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트시티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우선 많은 작가님들께서 2022년에 NFT에 발을 많이 들이셨을 텐데,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고, 나쁜 일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디 2023년에는 계획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트시티님. 자, 그러면 고 작가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올해 좀 NFT 씬도 그렇고 블록체인 씬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그 아트시티님 말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하시다 보면 2023년에도 좋은 소식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다들 기운 내시고 2023년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지금 침체기라고 해서 많은 NFT 시장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만, 올 한 해 또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일수록 조금 더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손 잡으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우리 작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작가님들은 꼭 그 좋은 성과를 이루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요. 자, 오늘 스페이스 발표 아트시티님하고 고 작가님 중에서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트시티님이 먼저 하실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풍경 그리는 고등학생 NFT 작가 아트시티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제 프로젝트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NFT 스페이스 운영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 더 크로싱 오브 디멘션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 차원들이 모이는 미술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메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각각의 차원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에 그 차원 속에 담긴 이야기나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아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컬렉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메인, 네. 예. 아니요. 고 작가님, 네, 됐습니다. 고 작가님이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고 작가님. 네.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트시티님 계속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제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여러 차원들이 모이는 미술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의 메인이 되는 미술관은 조만간 홀더분들께 개인적으로 지급될 스페이셜 미술관에서 그 모습을 최초 공개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미술관에 해당 홀더분이 구입하신 작품을 걸어드리는 식으로 작품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추가해 볼 계획이고요. 또한 단순히 글로만 존재하는 프로젝트의 컨셉을 넘어서 내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주인공이 돼서 여러 차원들을 넘나들고 모험하면서 수집하고 갤러리를 채워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어드벤처 힐링 게임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만들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을 4점 정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제가 핀트윗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트윗 올라왔을까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잠깐만 아,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라왔나요, 지금? 네, 올라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겨울을 테마로 그려본 겨울 밤의 온기라는 이름을 지어본 작품입니다. 겨울이 찾아왔는 세상은 때로는 얼어붙을 만큼 차디차게 와닿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세상이 아주 춥기에 이런 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작게나마 존재하는 불빛들이 더욱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때때로는 마치 차디찬 겨울처럼 우리 삶 속에도 힘든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작은 행복들이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차가운 겨울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느낄 수 없던 작디 작은 따뜻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세상이 차갑고 삶이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다는 것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두 번째로 작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를 했고요. 혹시 올라왔나요? 네, 잘 네, 보여요. 네, 잠시 다시 공유를 걸도록 할게요. 예, 혹시 올라왔을까요, 지금? 네, 발표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해가 지고 있는 호수를 바탕으로 그려본 작품이고요. 사실, 일몰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찾아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몰은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늘 위에 별빛이 새로 비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어려운 게 닥칠 것이라고, 피할 수 없다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그 밤 속에 밝게 빛나줄 별빛도 함께 찾아와 주진 않을까요? 저물어간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의 일출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요? 밤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바로 앞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도 더 멀리 있는 행복을 바라보고 다음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작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투이포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는 공원을 테마로 그려본 작품이고요. 사실 흐린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운 날은 가끔씩 이 그림처럼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언제 흐렸냐는 듯,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금세 하늘이 다시 맑아지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언젠가 마음속에 구름이 가득 낀 듯한 우울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혼자 감추고 속상해 한다면 계속 흐린 날씨가 계속되진 않을까요? 차라리 비가 세상을 씻어내리듯 한번 터트려버리고 한번 그냥 소리내서 울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마음속 먹구름도 비가 오고 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작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구름 위를 테마로 그려본 작품이고요. 음,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름 속을 지나갈 때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창문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지나갈지, 언제 뚫고 지나갈지, 조금도 보이지 않는 흐림 속에 눈앞의 세상이 가득 잠겨버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면 저 아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푸른 하늘 속을 날아가게 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구름들, 그러니까 고난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린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앞을 보고 날아간다면 비행기가 푸른 하늘 속으로 다시 날아가듯이 언젠가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맞아주지도 않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 세상을 뚫고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풍경들을 보면 항상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철학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항상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트시티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씨님 너무 발표 잘하셨습니다. 이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작가님의 어떤 정말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실 아트시티님이 아직 굉장히 젊은 학생이십니다. 고등학생이신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고 어,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지금 이 항상 그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둘 다 표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까지 이렇게 우리들한테 배워 주시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서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작품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아티스트님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거를 느꼈는데요. 특히 또 작품을 보면서 제가 특별하게 느낀 건 이 색감을 가지고 그 상황과 분위기를 잘 표현하신다는 그런 것도 어, 느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색감을 고르실 때, 그 작품을 하실 때 그 색감을 고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색감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처음부터 제가 이 그림을 이쪽 색감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던 구름 그림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먼저, 이번에는
구름 위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뻗어나가서 이제 여기엔 이런 오브젝트가 위치를 하고 이런 색상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계획을 짠 다음에 과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려나간다라는, 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색감을 정하고 처음에 시작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왔는 작품에서 좀 더 예쁘게 보이려면 어떤 빛을 추가하고 어떻게 색을 잡아야 할지 그거를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을 보면요. 그리고 아티스트님 작품을 보면 색감뿐만이 아니라 빛에 대한 어떤 것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색감과 빛을 잘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색감과 빛은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표현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빛과 색감을 통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까지 잘 표현을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린 그 작가님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 밤의 온기 같은 것도 그 같은 블루 계통이어도 그런 느낌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작품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작품을 하실 때 어떤 사진이나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작품의 이미지들이 다 머릿속에서 나오신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음, 어, 이미지를 가끔씩 참고를 하긴 하는데요. 참고를 할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떠오를 때나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그려보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나 형태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검색을 해서 좀 참고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머릿속에서 대부분 떠오르는 걸로 그림을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빛에 대한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살짝 비하인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작품 대부분이 빛을 넣기 전에는 굉장히 초라한데 여기 나오는 분위기들 거의 99%가 마지막 묘사 단계랑 빛에서 나온다가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자면 아예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뭐 어울리는 풍경이 있으면 어레인지해서 그리는 방식보다는 아예 전체적인 씬을 한번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서도 질문이나 감상평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주실 분들은요. 마이크 신청을 해주셔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올라와 주신 분들 중에서 아티스트님 작품을 보고 감상평이나 아니면 질문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님. 저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은 그 혹시 이런 미술 같은 거라든지 그런 아트를 이렇게 전공이나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은 NFT를 하면서 이제 독창적으로 작품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글귀를 작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글귀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로 어, 전공은 어, 완전 그림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기계공학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따로 바깥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람이나 캐릭터 같은 하나의 객체를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풍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제 손에 맞고 저도 훨씬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한 지는 지금부터 정확히 1년이 됐고요. 2022년 1월 3일, 1월 1일 그쯤에 그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어, 한마디로 거의 독학을 했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고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빛은 여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감을 점점 익혀 나가면서 지금 이런 작품들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전공은 완전 딴판이고요. 그림은 한 1년 정도 독학을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던 질문에서 글귀를 먼저 적느냐, 그림을 먼저 그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먼저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나면 거기 테마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는, 어, 뭐 지금 겨울이니까 눈 내리는 풍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눈 내리는 풍경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림마다 다 다르게 과정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차님, 그리고 아티스트님. 정말 글귀도 굉장히 잘 쓰시고 계세요. 글도 굉장히 잘 쓰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과 함께 잘 설명들을 잘 쓰신 것 같은데, 글 쓰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원래부터? 음, 이건 조금 혹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음, 처음부터,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 잘 쓰진 않았고요. 굉장히,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글을 쓰시는 게 더 좀 쉽다? 아니면 더 편하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쉽다, 편하다? 어느 쪽이실까요? 이거는 아예 작업 시간으로만 따져도 그림은 이, 거의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까지 소모가 되는데, 글 쓰는 건 진짜 한 30분 만에 생각을 해서 다 저는 그래서 그림은 그린 지 그리고 1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 쓰는 편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그림이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글보다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글 잘 쓰는 분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저는 항상 저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님은 아직 정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부럽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글도 많이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마이크를 신청해 주셔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작가님들의 생각이나 그, 그 느낌 같은 것도 더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작가님들, 아래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마이크 신청해 주셔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아티스트님은 지금 고등학생이시죠? 그리고 지금 방학 중이란 걸 알고 있는데 방학 동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방학 동안 먼저 프로젝트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아까 앞에서 먼저 언급했던 홀더분들을 위한 스페이셜 전시관을 어,
가능한 한 1월 중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말씀드렸었던 게임 프로젝트를 예전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스페이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게임의 방향성을 좀 다시 잡게 돼서 이번 겨울 방학 때 한번 처음부터 새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외적인 걸로는 이것저것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음, 따로 작품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림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저 혹시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스파셜에 대한 전시관에 대한 거, 뭐 게임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 아니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 함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살짝 제 작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스토리에 지금 미술관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게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어떻게든 모양을 노출시켜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리게 됐고요. 여담이지만 이거는 그 홀더분이 갖고 계신 작품이 2차 판매가 돼도 계속 미술관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서 수집품을 계속 늘려갈 수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게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관에서 시작을 하고요. 미술관에 액자들을 걸어놓고 이제 거길 통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모험도 하고 여러 가지 퍼즐도 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퍼즐을 다 풀었을 때 미술관 안에 그림이 완성이 돼서 거기서 또 수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흥미있는데요. 이 게임 프로젝트라는 거.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랙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퍼즐도 풀 수 있다는 얘기면 그냥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음, 게임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협동이나 멀티플레이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스페이셜의 경우에는 작품을 수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구경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점점 더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셨을 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구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홀더분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술관 소유권이 그냥 홀더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링크만 있다면 해당 홀더님한테 링크만 받으시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가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거를 요번 그 방학 동안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걸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작품 많이 해주시고요. 작품 하실 때마다 저희 KNFT 스페이스에서 발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작가님의 작품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좋아요하고 리트윗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가님 작품에 좋아요, 리트윗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아티스트님을 팔로우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이번 기회에 한번 팔로우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리트윗도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작가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님 정말 발표 잘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작가님으로는요.
고 작가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NFT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KOHW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오픈시에서 메타드럭 마켓이라는 콜렉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NFT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유튜브 투자 방송을 통해서 이제 NFT를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송을 찾아보면서 NFT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 작가나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개인 사업자, 작가 등록, 전시,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절차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NFT는 블록체인에 나의 그림을 등록하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굳이 전시나 공모전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브로커라든가 큐레이터 없이 콜렉터와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판매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그 이제 메타드럭 마켓이라는 이제 독자적인 이제 그러니까 작가 활동이랑 브랜드를 따로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3개의 라인업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세계관이랑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고 이제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드럭 마켓은 이제 메이커, 가이드, 리포세서라는 3명이 운영하는 드럭스토어이고요. 이제 다양한 멀티버스에서 다양한 종족과 영웅들의 영혼을 수거해서 후디 캡슐에 봉인을 하고 콜렉터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후디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그 컬렉터들에게는 해당 이제 그 캐릭터들을 나중에 연출이라든가 컨셉 아트들을 이제 메타드럭 컬처라는 거를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그 홀더들에게 이제 저 후디 캡슐 홀더들에게 이제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일러스트랑 다양한 이제 서브컬처를 그리는 게 제 주요 그 NFT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다양한 확장을 하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이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제가 그 핀 트윗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작품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야 핀트윗을 했는데 제가 네, 지금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그 방송 채널에다 하는 건가요? 네. 아, 일단은 제가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이게 혹시 맞나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 여기 이 작품을 보면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지금 제가 올렸는데 혹시 맞나 좀 아, 봐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세 작품을 지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맞는 작품을 네, 제가 맞아요. 보고 첫 번째는 이렇게 빨갛게 된 작품으로서 네, 맞죠? 네. 이게 제목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캡슐로 된 작품이고요. 그 네네. 3디멘션 하면서 메타 드럭 유니버스라고 적혀 네, 있는 네, 작품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그 운동화 그 네, NFT 커스텀이라 그래갖고 이 네네. 운동화를 되어 있는 작품 맞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세 작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더 다른 작품도 더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 채널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제 메인에다가 올리는 건 줄 알고 제 메인에 올렸거든요. 네, 그럼 제가 메인에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메인 트윗에 보면, 메인 트윗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일단은 보이는 대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다들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 메인 트윗을 제가 핀 트윗을 올렸고요. 아, 네네. 여기 들어가셔서 스레드 보시면은 지금 구 작가님이 그동안 하셨던 작품들 쭉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렇게 하셨네요. 네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그 3디멘셔널한 작품들이 많으신데 네네네. 특별한 이 3디멘션 작품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3디멘션이라 하는, 네, 지금 이 3D 작품이요.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요. 아, 네. 네, 이 일단, 작품이 이 3D로 만들어지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죠? 다, 예, 네, 전부 네, 3D. 네,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된 3D로 작품 만드시게 된 특별한 이유 그리고 이거 작품을 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시는 어떤 경위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제 본업이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예,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 이제 일반 에이전시나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그 대기업들 일을 홍보해주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3년 차거든요. 올해로 13년 차고, 이제 그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저는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제품이랑 이제 설계, 그래픽 쪽을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기반이 제품이나 산업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모델링은 이제 라이노랑 스케치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은 이제 멘탈레이랑 피샷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아, 그래서 제가 작품을 네, 보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네. 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굉장히 퍼펙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스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현실에서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군요. 13년을 일하셨다 그러면은 보통 경륜이 아니셔서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보통 그냥 어 취미나 이런 경우로 하시는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아, 정말 네, 정말 작품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여서요. 이런 이 표현 방법도 그렇고 여기에 그 보여진 어떤 디테일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들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이 굉장히 역시 제 그렇네요. 정말 멋지게 주셨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3디멘션한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나 어, 멋지네요. 제가 뭐 저희가 어떤 이런 평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테크닉한 것 부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완성된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NFT를 하신 지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2달을 기획을 했어요. 2달을 일단 기획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제품이랑 인테리어가 메인 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뭔가 이제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 서양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셨어요. 예고를 예고를 나오셨군요. 네네네. 서양화를 전공을 하다가, 그래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실내건축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림 그리는 것을 아예 손을 놨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실제로 작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작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NFT가, 그러니까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품은 정말 말할 나위 없이 거의 퍼펙트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컬러나 이런 것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다 마이크를 아직 안 올리셨는데요. 혹시 마이크 필요하신 분들 마이크 꼭 신청해 주셔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세요. 지금 고 작가님의 작품 정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너무나 정말 멋진 작품들입니다. 한번 와서 한번 얘기들을 같이 해봤으면 좀 좋겠네요. 혹시 질문 있거나 감상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카님이나 지금 아티스트님 올라와 계시는데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고 작가님 작품 감상 되게 잘했고요. 혹시 작품을 만드실 때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헤어가 혹시 트레이드 마크인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혹시 들리시나요? 고 작가님 들리세요? 혹시 예. 들리시나요? 네. 자꾸 끊겨서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영감을 받으시는 게 어느 쪽에서 영감을 받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보면은 앞으로 헤어가 되게 인상적인데, 혹시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 앞으로 헤어가 트레이드 그처럼 이렇게 통용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원활하시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들리셨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아니요, 안 계시나요? 마이크 들렸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안 들리다 이제 들렸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지? 지금은 잘 들리시죠? 작가님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작가님 제 목소리는 들려요? 네. 지금
쿠카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진행자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 이게 공동 진행자는 목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요. 쿠카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 아, 네.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케이지님? 저는 들려요, 들리나요? 쿠카님 목소리. 저는 근데 카지베이비님밖에 안 들리는데 목소리가. 네네네. 그래요? 신기하네요. 뭐지? 저는 쿠카님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 고 작가님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두 쿠카님 분 다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네. 네, 근데 쿠카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요. 자, 그럼 쿠카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쿠카님. 아, 네. 그, 그 작품을 하실 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품 하실 때 이제 영감을 어디서 주로 받으시는 건지, 영감, 네, 네, 어디서 그거 하나랑, 받으시는지. 네, 작가님 작품을 보면은 앞으로 머리 헤어가 되게 인상적인데, 그게 이제 작가님의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작가님 제 말씀 들리세요? 고 작가님? 네네네. 네, 쿠카님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네네네. 작품을 하실 때 네.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애프로 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표현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아,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영화나 음악을 많이 보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소설도 많이 읽는데 주로 이제 영화에서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 소설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주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나무위키나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그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최대한 이제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안 봐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나오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고증이랑 트렌드를 이제 저울질해 가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죠? 거기 애프로 헤어가 아, 지금 머리요? 티사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내 네네네. 머리가 그게 어떤 고 작가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네네.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캐릭터를 처음에 이제 후디 캡슐이란 디자인을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스토리를 풀어 나갈 때 이제 약간 배경을 디스토피아적인 시대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약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약물을 다루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컬렉터들한테 약을 파는 거니까 약 제조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런 캐릭터성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좀 뭐지? 앞으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평소에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릿이라든가 힙합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못 해본 거를 한번 그림에다가 투영해서 담아보고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네. 네,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저희 상상의 세계, 네, 미술 세계에서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네, 그리고 캡슐이라는 어떤 드럭의 네, 의미가
네.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네네. 아니면 어떤 방법을 표현하고 싶으신 건지 그 캡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설명 부탁드릴 수 네네.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후디 캡슐 같은 경우에는 PFP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토리를 정하기 전에 이제 메타드럭 마켓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약간 좀 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같은 이제 순수미술 같은 거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민화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서민들을 위한 그림 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네, 그 이제 오늘날에 빗대어서 보면 뭐 그래피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슬램가랑 그런 거를 빗대어서 처음에 이제 약을 판다. 그래서 일부러 마켓이라는 것을 쓰고 이제 BI 로고를 이제 디자인할 때도 그 뭐지? 일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배제를 하고 핸드 드로잉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조금 최대한 그 이제 좀 고급스러운 거를 좀 떨어뜨리고 약간 그런 스트릿이라든가 그런 서민층 할렘가층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고, 이제 후디 캡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후디 캡슐을 이렇게 약을 파는데 약을 디자인해야겠다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NFTC는 시장 조사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NFT를 할 때 그 PFP를 보면 그 PFP나 기존의 초상화 같은 걸 보면 전부 좌측면으로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에서 이제 조금 너무 좌측면만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경쟁에서 조금 나만의 개성이나 아이덴티티로 가져오려면은 정면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PFP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SNS에 프로필 사진 올리는 걸 보면 모바일에서 2cm에서 5cm, 그러니까 2cm 아니면은 3cm 내외예요. 모바일이든 PC든 아이패드든. 근데 그 일반 그 7등신이나 8등신 실제 인물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 작은 2cm 안에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머리가 큰 캐릭터로 눈이 크고 코가 크고 심플하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캐릭터를 잡자. 근데 그 저희가 하는 세계관이랑,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메타드럭이란 세계관이랑 그 그림체랑 너무 이질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에다가 프린팅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뭐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컨텐츠를 풀 때 이 캐릭터를 함축적으로 알약을 먹으면 그 이 세계가 간다는 그 메타드럭 유니버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를 이제 둔 상태에서 그러면 알약에다 디자인을 하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네. 전 이해를 했는데, 네네. 좀 이렇게 좀 어떤 그 메타드럭 마켓에 네. 약간 그 스트리트 마켓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네네. 고급스럽지 않은 것을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솔직히 저는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로 예. 이렇게 정말 잘 포장되고 정말 잘 디자인되고 정말 멋진 그런 고급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네. 좀 더 하이 퀄리티의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 같은 느낌보다는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잘 구상되고 잘 디자인화된 정말 멋진 그런
완벽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약간은 네. 저는 작품이 정말 굉장히 그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하여튼간 작품이 너무 멋집니다. 아, 그리고 작품은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뭐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뭐 그러니까 메타드럭 컬처라는 라인업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디 캡슐을 구매한 고객들한테 메타드럭 컬처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 메타 컬처라는 의미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 스레드를 네, 쭉 보시면 그 여우랑 그 해골이랑 같이 있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거기 보시면 여우랑 해골 그림 보시면 후디 캡슐 그 이미지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네, 그 여우랑 해골을 구매를 하시면 이런 일러스트를 메타드럭 컬처라고 파운데이션에 이제 민팅하고 리스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 이제 후디 캡슐 그러니까 일종의 후디 캡슐이 PFP이면서 그다음에 뭐 회원제 카드라든가 펀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당 캐릭터를 음, 구매를 해 놓으면 제가 이제 계속 작품을 이것도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후디 캡슐은 하나씩만 발행이 되는데 저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총 3장을 발행해서 이렇게 뭐 2개는 후디 캡슐 이제 홀더분들한테 드리고 뭐 하나만 따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PFP 네네.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PFP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약간 그 인디비주얼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만드시는 거죠? 이 작품 네. 하나하나를요? 네. 네. 하나하나 진짜. 다 네. 디자인하시고 다 구성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네. 그 작품 하나는 원 오브 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어 그 그 이 지금 캡슐 하나도 그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죠? 네네. 다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이 이제 해골이랑 그 여우 캡슐은 기존의 후디 캡슐 오픈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구매해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그 메타드럭 유니버스라는 그러니까 메타드럭 약을 콜렉터들이 이거 약을 복용을 하면 그 캐릭터로 메타드럭 유니버스로 모험을 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음. 이제 그 메타드럭 유니버스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일러스트나 컨셉 작품을 계속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 기법이든 아니면 약간 유화 기법이 넣어져 있든 그런 일러스트를 계속 메타드럭 컬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릴 건데 그것들을 이제 홀더한테는 무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아 네, 네. 네네. 그런 아주 멋진 시스템. 네네네네. 이제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계신 분들도 좀 올라오셔서 질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타 이 주력 마켓이라는 이 프로젝트 저는 굉장히, 굉장히 흥미있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요. 많은 분들도 그럼 또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캐릭터도 있고 그 디자인도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기 그 운동화로 네. 보여준 작품은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서브컬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그리게 된 게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일단 앤디 워홀이랑 뭐
뱅크시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민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민화가 이게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예, 하는 예, 그림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어떤 이제 뭐 인간 문화재 아니면은 뭐 전통 문화가 아니라 그래피티처럼 이제 현 시대까지 대중화를 걸치고, 이게 제가 정말 나이키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게 약간 스트릿 브랜드랑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광고로 어떻게 이미지로 활용이 될까 해서 이거를 그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음, 그 조금 동상이몽이라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시리즈로 나눠서 그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NFT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NFT든 누구든 지금 버블처럼 많이들 그냥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하고 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몽에서는 몇몇 그건 그러니까 진짜 NFT를 하는 사람만 이제 성공을 한다, 뭐 이런, 모두가 동상에서는 이제 같은 꿈을 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네.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몽에서는 NFT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할 거다, 이런 걸 함축적으로 내포해서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약간 미나처럼 연출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아, 네. 네. 이걸 보면은 그림도 네. 아주 굉장히 잘 그리시는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셔서, 뭐, 작품 자체를, 뭐, 논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논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그 아이고, 아닙니다. 작품의 수준이 높으셔서, 일단은 논하셔도 됩니다. 너무 저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뭐, 논하고 자숙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아닙니다. 표현과 논하셔도 방법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그리시는 어떤 실력이라는 것도 굉장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간 앞으로 많이 응원하고요. 작품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티스트님 올라와 계신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쿠카님 말씀 들리시나요? 아니요, 구 안 작가님? 네. 들려요. 지금 케이지 베이비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그러면 저만 들리는 거예요? 아티스트님 혹시 말씀 한번 그 해보시겠어요? 아트시티님이랑 쿠카님이 마이크 꺼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네, 지금은 잘 들리세요? 고 작가님?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아, 안 들리시나 봐요. 아티스트님 한번 가능하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쿠카님이랑 아트시티님 목소리가 꺼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도요? 네네네. 지금은 마이크 켜 계시는데요. 쿠카님 예, 마이크 좀 근데 켜보세요. 두 분이 꺼져 있는 걸로 나오고, 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켜놨는데 어떠세요? 안 들리세요? 케이지님은 잘 들리시죠? 너무 신기하네요. 아티스트님 혹시 계신가요? 저 죄송하지만 여기 아래에 계신 분 중에서 마이크 좀 신청해 주실 수 계신 분 계신가요? 케이지님, 저 그러면은 질문을 전달해 주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네. 네. 참 재미네요, 오늘. 네, 그, 말씀해 주세요. 통역하는 느낌인데요, 되게. 네, 저도 그래요. 네. 혹시 고 작가님, 그 캡슐 그 작품들에서 뭐, 다른 작가님들하고 콜라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KNFT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 네, 이렇게 참여를 하실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저 고 작가님 지금 코카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고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그 캡슐 작품들 중에서요. 네네. 다른 분들과 콜라보를 해보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KNFT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계획이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지금 콜라보는 지금 리드미컬을 통해서 한 번 했어요.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후디 캡슐에서는 콜라보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고, 이 캐릭터들이 스토리에서 다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지? 그, 뭐야, 웹툰, 그러니까 이거는 먼 얘기인데, 저 이거 웹툰으로 먼저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웹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직 이게 후디 캡슐을 통한 콜라보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지금 작품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계획이 굉장히 분명하게 서여 계신 것 같고 또 그 계획이 또 굉장히 큰 계획이신 것 같아서 조금 장기간을 통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네, 네. 로드맵도 올리긴 했었는데, 제가 사람들이 이거를 후디 캡슐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들 하세요. PFP 하면은 수량이 많아야 되고 뭐 빨리빨리 해야 돼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 너무 퀄리티를 높여서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간혹 하세요. 너무 느리다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물론 작가 생활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 그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웹3도 나오고 트렌드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생각하고 고민한 거를 하나하나 그려서 이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총 계산하니까 4년 7개월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후디 캡슐을 1000개를 끝내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후디 캡슐을 일일이 다 그려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 작가님의 그 부분에 굉장히 저는 응원합니다. 트렌드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만드시는 게 또 고 작가님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고 작가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하나하나 작품에 모든 거를 담아서 작가님의 생각과 모든 철학을 담아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고퀄리티로 많은 디자인과 완벽한 어떤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작가님 다른 홀더분들이나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에 저는 진심으로 응원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작가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 걸려도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에어드랍으로 외국인 친구 4명한테 준 거 말고는 아직 이게 구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 오픈셋 다 올려놓으셨죠? 예? 오픈셋 지금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죠? 네네, 다 올라가 있는데, 근데 리스팅까지 다 끝나셨나요? 리스팅도 했는데 요번에 다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팔리지가 않아서.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이걸 방송을 하면서도 조금 내심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미술 작가 활동을 한 게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상에서 그대로 연장선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솔직히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취미로. 그러니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NFT에 대해서 장래를 보고 제가 그냥 꾸준히
노는 것보다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매출이 발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이게 그러니까 취미라고 말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현업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 NFT 네, 작가님들이 다양한 어떤 네, 상황과 현실 네, 네, 속에서 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작가님들 그 한 분 한 분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좀 고충도 있고 네,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이 NFT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NFT에 들어와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고 작품들을 소개하시면서 이 작품의 그 아트의 그 역량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또 대중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서 전혀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저는 전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런 어떤 모든 생각이나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그런 어떤 계획이나 생각도 저는 정말 굉장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가님의 그 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작가님 작품도 더 많이 계속 저희와 함께 같이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작가님들 이상하게도 오늘 스페이스가요. 이 마이크가 조금 잘못됐는지 어떤 분들의 말씀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수조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작가님을 소개로 해서 저희 그 KNT 스페이스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의 그 멋진 소개와 발표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들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항상 저한테는 그리고 이 모든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작가님들의 작품 소개와 발표를 꾸준히 저희 KNT 스페셜을 진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혹시 앞으로 작품 발표를 원하시는 작가님들은요, 저희 우리 KNFT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요, 스페이스 발표 신청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그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작품 발표를 해주신 아티스트님과 고 작가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매우 저는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이 되어서요. 아주 기분이 좋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해도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힘차게 저희 스페이스와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스페이스를 여기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코카님이나 아티스트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고 작가님도 스페이스 마감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트위터 그 스페이스 발표를 원하시는 아, 분들은 네. 저희 디스코드 보시면 이제 저부터 발표 말을 신청권이 할까요? 네. 고 작가님 지금 코카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요,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어요. 발표 원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카님. 고 작가님 말씀하시죠? 제가 최근에
그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자리에서 항상 묵묵히 그리고 있을 거니까요. 굳이 안 사시더라도 되니까 트위터 놀러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장난도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건 확인 안 해도 트위터는 자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자주 놀러 오시면 그냥 보지만 마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리트윗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 작가님. 참, 고 작가님요, 지금 작품에 좋아요,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좋아요, 리트윗 다들 부탁드리고요. 정말 많은 작품, 너무 멋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리트윗 해주셔서 작가님의 활동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팔로잉을 안 하신 분들은 팔로잉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 작가님의 그 활동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고 작가님도요, 앞으로 작품 하실 때마다 저희 KNFT 스페이스에 올라오셔서 더 많은 작품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작품 보고 싶어요. 네, 자주 불러주시고 제가 그 후대 캡슐이랑 그런 콜라보는 아니더라도 네, 어차피 제 개인 라인업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콜라보할 수 있으니까요. 불러주시면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수술 받으셨다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네, 네. 많이 잘 괜찮아요. 회복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아, 네, 올해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작가님의 작품을 발표를 듣고요. 두 작가님 소개도 드리면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 스페이스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첫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참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기 통영에 와서 있는 제가 방문한 곳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영지라는 곳에 제가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봤던 그 건물의 이름은 새병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을 때 제대로 된 이름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영지라는 곳이었고요. 그 건물의 이름은 새병관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통영에 한번 오시면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통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페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요. 저희 스페이스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정말 좋은 활동 같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또 진심으로 응원하면서요. 오늘 스페이스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굿나잇. 네, 좋은 밤 되세요.